차작!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저를 다들 아시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새로운 동영상에서 만나서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제 동영상은 아시죠? 저 소개를 하자면 유튜브에서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틈틈이 딥러닝 아니면 뭐 딥러닝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고 있어요. 이 동영상은 샤샥 그냥 샤샥 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시리즈거든요. 바로 이전 강의가 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9번째 강의인데 요 밑에 유튜브 밑에 보면 요 더보기 클릭해 보면 요 강의 목록 자료 있죠. 요 클릭하면 제 깃허브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요게 지금 챕터 4번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9번째 강의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앞전 강의들은 확인하시려면 요 유튜브 강의 링크가 있으니까 요 클릭해서 들어가시고요. 뭐 슬라이드가 있으면 슬라이드 링크 걸어 놓고 뭐 없으면 없다고 써놓고, 그 다음에 코드 같은 것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강의 목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동영상도 올리면 이게 아마 10번째가 되겠죠. 10번째가 되면 뭐 제 홈페이지도 있고 뭐 제가 운영하는 전체 강의 목록도 이렇게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찾아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봤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현재까지 코드를 가지고 왔다는 가정하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엔 뭘 했냐면 샤샥 나는 지난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샤샥을 했더니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샤샥을 하려고 그래요. 또 샤샥 꼰대, 줄여서 샥꼰대 교수라고 불러야 되나? 샤이니 꼰대? 샤샥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졸릴 것 같으면 한번 샥 이거를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 들으세요. 자, 그래서 제 강의가 여기서 파일을 처리해서 서버로 올리면 이제 업로드가 된 거죠. 서버를 한번 돌려볼까요? 파일 런 서버. 자, 이렇게 해서 돌리면 뭐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죠. 클릭해서 VS 코드는 지원을 하니까 음성 파일에서 뭐 파일 선택을 하면, 자, 파일 선택을 하면 여기서 이제 화면이 너무 큰가요? 좀 줄일까요? 네. 선택하면 뭐 총선 전망 이렇게 클릭하면 전송하게 하면 전송이 되는 거죠. 전송이 되고 요 파일에 업로드 폴더에 들어가겠죠. 전송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업로드 폴더에 하나 올라가고 해야지. 여기까지 한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전송이 잘 되고 저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몇 개 좀 조정을 한번 해줄까요? 여기 프로세스 하는 데를 이제 처리를 해줄 건데 일단 여기 레스트 에어리어가 있는데 얘를 좀 닫았으면 좋겠어요. 레스트 에어리어는 리절트 텍스트 에어리어죠. 레스트 에어리어가 아니라 리절트 텍스트 에어리어는 요게 처리가 다 끝난 다음에 나오면 좋겠죠. 처리 시작하면서 나타나면 좋겠죠. 그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얘는 좀 일단 놔두고, 그러면 처리할 때 얘를 좀 없애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세스 에어리어가 있죠. 우리가 처리를 시작하게 되면 업로드가 끝나면 요 업로드 스피너를 지웠죠. 업로드 피바 업로드 피바 에어리어 업로드를 이제 보여줬어요. 근데 석세스 하면 얘를 감췄죠. 감춘 다음에 이제 파일 서버 처리하려면 피바 에어리어 프로세스 얘는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하나 잡겠습니다. 샵해서 컨트롤 V 하고 점 ADTR에서 히든이라는 속성이 있거든. 히든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펄스. 야, 이제는 보여줘.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이 업로드 하는 거는 다시 숨고 얘가 나타나겠죠. 처리하는 게. 얘가 나타난 다음에
프로세스를 호출하면 되겠죠. 그럼 프로세스의 아이디를 좀 전에 건네줬으니까, 자, 아이디에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다 지워버릴게요. 지우고 여기서 실제로 처리를 하는 코드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넣어주면 될까요? 여기 일단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보낼 때는 자바스크립트에서 AJAX를 쓰면 되죠. AJAX를 쓰는데 요 안에 뭘로 넣어주면 돼요? 그 제이슨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하면은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주면 되죠. 하는 그 전송 파일 값들을. 자, 우리 여기서 받을 게 프로세스가 끝나면 포스트 방식으로 받고 싶어요. 아이디가 중간에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코딩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는 거는 get으로 하는데, 내가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 뭔가 여기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러면 포스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서드는 포스트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URL이 있죠. 보낼 URL. URL은 여기로 보낼 거죠. 프로세스. 그러니까 문자열로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밑에 있죠. ASR 파일. 그러니까 ASR 파일 밑에 어디로 보냈냐면 요 라우팅 이름이 프로세스죠. 슬래시 프로세스. 여기로 보낼 겁니다. 여기 뭐 그냥 문자열로 줘도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URL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야 되겠죠. 데이터를 보낼 건데 여기 유저 아이디를 보낼 겁니다. 프로세스에서 유저 아이디를 포스트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내고 싶은 거죠. 저는 딕셔너리 형태로 해서 유저 아이디가 있으면 얘는 유저 아이디를 여기서 받았으니까 잘 안 보이실려나요? 이렇게 좀 보일려나? 유저 아이디 얘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딕셔너리를 그냥 담아서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갈 때는 항상 문자열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쁘게 써서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데이터가 이렇게 이쁘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다 문자열로 직렬화 시켜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게 요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제이슨 하고 점 찍고 스트링리파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요 데이터를 넣어주는 겁니다. 컨트롤 X, 컨트롤 V. 요 데이터 갈 거고, 그럼 여기서 요 유저 아이디를 뽑아내면 되겠죠. 이 가는 중간에 get 방식으로 가면 유저 아이디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유저 아이디가 막 엉뚱한 것들이 막 해킹이 당할 수가 있으니까 노파심에 우리 서비스가 겁나 인기가 좋아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해커의 타겟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써줘야 되죠. 데이터 타입은 우리는 보낼 때는 제이슨이죠. 이거 지난번에 틀려가지고 보내는 데이터 타입 맞나요? 서버로부터 받을 데이터 형식이네요. 또 틀릴 뻔했어. 그대로 복사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컨트롤 C. 이거 그대로 그냥 복사해오자. 컨트롤 C, 컨트롤 V. 서버로부터 받을 거는 제이슨으로 받을 거고, 보낼 때도 제이슨으로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딕셔너리 형태가 제이슨이에요. 이렇게 받을 데이터 형식. 서버 보내는이죠. 이것도 잘못 써놨는데. 보내는 데이터 형식. 이거 잘못 써놨네. 지난번에 또 잘못 써놨네. 보내는 데이터 형식 제이슨으로 보낼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업로드가 성공해 있으니까, 이 업로드는 이제 이렇게 써도 되죠. 업로드가 성공을 했으니까 이제 프로세스를 해.
그리고 유저 아이디를 제이슨으로 보내는 거죠. 딕셔너리로 보내면 여기서 딕셔너리 뽑아서 해당되는 폴더 가서 음성 파일 꺼내서 처리한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뭐가 될 거예요? 문자열이 되겠죠? 네, 문자열, 스트링이 될 겁니다. 스트링을 제이슨에 담아서 다시 보낼 겁니다. 이쪽으로. 그럼 받을 거는 제이슨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응용 앱 중에 애플리케이션 중에 쓰는 데이터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이슨이다. 이렇게 해주면 좀 더 명확하게 알아듣는다고 하네요.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는 뭘 하면 돼요? 석세스. 성공하면 뭘 할지. 그러면 일을 시켜야 되니까 펑션이 되겠죠. 펑션에 리절트를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보낼 겁니다. 받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제 데이터 타입이 되겠죠. 받고 요걸 받아서 실제로 할 일은 뭐다. 여기다 할 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죠.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 일하는 건 펑션이죠. 펑션에 에러 이렇게 받아서 이 에러를 가지고 할 일은 알러트 띄워주면 되겠죠. 어,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한 줄 바꿀까요? 바꿔서 제일 무책임한 말이죠.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쓰면 좀 그러니까 유유 이렇게 쓸까? 유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하면 되죠? 콘솔에도 한번 찍어 볼게요. 이제 로그 해서 에러에 요거 에러를 받았으니까 에러에 스테이터스 코드가 있을 텐데 에러의 상태가 뭔지, 그 다음에 에러에 잘 모르고 쓰는 거예요. 스테이터스 뭐 텍스트 뭐 이런 게 있으면 내가 점 찍어 보니까 있더라고요. 찍고 그 다음에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에러를 이동했으니까 로케이션을 이동하는 게 라우팅 페이지를 이동하는 게 로케이션 객체에서 갖고 있어요. href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를 슬래시의 asr 파일 그냥 이동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냥 asr 파일이죠. 여기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슬래시 asr 파일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지운 다음에 원위치로 가게 이런 식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화면 초기화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러면 가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데이터를 받으면 되죠. 받는 거를 한번 해볼까요? 받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여기에 포스트 방식으로 와서 요 유저 아이디를 꺼내 준다고 하니까 이 유저 아이디를 하나 좀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받으려면은 제이슨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에 들어 있을 거냐면 유저 아이디 추출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추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리퀘스트라는 객체에 들어 있는데 여기 점 찍고 이 리퀘스트에 이전에 여기 업로드 할 때는 파일을 뽑아올 때는 어떻게 했죠? 리퀘스트에 파일스라고 했죠. 얘는 제이슨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 제이슨이 있을 거예요. 점 찍고 제이 정도 쳐보면 제이슨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하면 가져오는 겁니다. 제이슨을 가져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유저 아이디라고 심어서 보냈죠. 유저 아이디가 있겠죠. 유저 아이디를 뽑아오면은 비로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유저 아이디라는 변수 이름에 담아볼까요? 담고 유저 아이디가 잘 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프린트 유저 아이디 in process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 그러면 유저 아이디가 잘 뽑혀져 오나 볼까요? 요 오타 때문에 죽었네요. 다시 실행시키고 새로 고침 한 다음에 100분 토론 전망 일기 해서 보내볼게요. 보내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뭔가 뭐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상황을 살펴볼게요. 가면서 요 아까는 서버가 업로드 때는 파란색이에요. 요게 나타났죠. 업로드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얘가 사라졌죠. 그리고 얘는 프라이머리니까 파란색인데 우리는 데인저, 단거 이렇게 써주면 빨간색이에요. 스피너가. 그 부트스트랩 할 때 한번 제가 앞전 강의에서 한번 해당되는 페이지를 이제 같이 보면서 했었는데 부트스트랩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요게 나타난 거죠. 히든을 풀어줬으니까 업로드 완료했어. 그 다음에 서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요게 나타난 거죠. 서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빨간색이 막 깜빡깜빡 하고 있고 서버에서는 뭐가 된 거예요? 얘를 받아서 유저 아이디가 잘 오는지 추출을 해본 거죠. 추출을 해보니까 여기에 어디 있는 거죠? 유저 아이디 인 프로세스 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건 것 같은데요. 맞죠? 끝에가 317. 네, 여기에 파일도 잘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얘가 알라트가 뜬 거죠? 얘는 왜 뜬 거예요? 내가 받을 서버에서 제이슨으로 받기로 했는데 아마도 제이슨으로 안 넘어왔기 때문에 얘는 그냥 문자열을 리턴을 해준 거죠. 얘 때문에 에러가 난 것 같아요. 그러려면 확인 한번 해볼게요. 확인한 다음에 얘가 작동된 거죠. ASR 파일 다시 그냥 새로 고침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콘솔 로그 검사창을 하나 띄워볼게요. 콘솔에서 에러 메시지를 여기다가 로그를 찍게 해놨으니까 잘 찍히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찍기 전에 여기 파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얘를 좀 지우겠습니다. 올라가는 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일 첨부해서 서버 전송하기. 요게 에러가 나타나지 않았네요. 왜냐면 요거 클릭하자마자 바로 여기 메시지 나타났다가 날아갈 것 같은데 없어졌죠. 이거 이렇게 하면 잘 안 나타나네요. 알라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는 사실 뭐 몰라도 돼요. 중간 단계니까 나중엔 다 없애야 되는 코드이긴 한데 바로 이동해 버리니까 잘 안 나타나네요. 콘솔 로고.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하고 맙시다. 여기서 처리해주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여기까지 다 했죠. 자, 그러면 요 유저 아이디를 뽑아냈는데 유저 아이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냈는데 여기서 어딘가에서 해커가 장난을 쳤거나 내가 잘못 보냈어. 클라이언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체크 좀 안전하게 세이프 코딩을 해줘야 되니까 한번 검사하는 코드를 넣을게요. if not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가 만약에 빈 문자열이면 리턴을 하겠습니다. 리턴해서 JSONify 얘가 임포트 안 돼 있나요? 예, 임포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alt 마침표 VS 코드에서는 alt 마침표 안 뜨네요. 여기서 있나? from 플라스크에 JSONify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안 떴나? 그래서 얘를 임포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JSONify가 임포트 돼 있을 거예요. 임포트 돼 있죠. 이렇게 네, 알파벳 순서대로 지가 이쁘게 해줘요. 겁나 좋죠? 자, 이거 한 다음에 메시지를 별도로 보내겠다는 거죠. JSONify 해서
얘는 함수니까 함수고, 여기에 아규먼트는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그래서 리스폰스에 담아서 보낼 건데 여기로 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가요. 제이소니파이 해서 여기에 딕셔너리로 보내야 되겠죠. 딕셔너리로 해서 뭘 만들어서 보낼 거냐면, 스테이터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이렇게 낼게요. 얘는 fail 이렇게 적어줄까요? 야, 너 실패했어. 나 필요한 정보들 여기 쭉쭉 적어주면 가겠죠? 컨텐츠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처리할 파일이 없습니다.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 없는 거니까. 줄 바꾸면서 다시 시도해 주세요. 시도해 주세요. 유 뭐 이렇게 보내면 이거 한 줄로 써볼까요? 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면 얘는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오겠죠? 페일은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좀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뭐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뭘 처리해주면 되죠? 이거 했으니까 결과를 수행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과를 담아서 보내야 되니까 result, 저는 사전으로 보낼 거예요. 제이소니파이에서 얘가 딕셔너리죠. 그래서 딕셔너리를 만들 겁니다. 빈 딕셔너리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데이터를 담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요거를 처리하려고 넣는 거예요. result 딕에 키값을 length라고 해서 요거를 하나 넣도록 할게요. length에 오디오 파일스, 제가 이걸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은 파일 하나만 보내는데 나중에 이 서비스를 확장할 수도 있잖아요. 사용자들이 mp3 하나만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mp3 파일을 10개 갖고 있는데 클릭하고 이거 하기 힘드니까 10개를 한꺼번에 담아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겠죠. 유저 아이디가 없으면 처리할 파일이 없는 게 아니죠. 처리할 파일이 없는 게 이거 뭐가 없는 거죠? 사용자 식별에 실패한 거죠. 다시 시도해 주세요. 유저 아이디 검사하고, 그렇게 왔을 때 몇 개의 파일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파일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 파일마다 ASR 인공지능을 돌릴 거예요. 인공지능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디오 파일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디서 확인하면 돼요? 일단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어느 폴더에 있는지를 찾아가야 되겠죠. 업로드에 지금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업로드 디렉토리, 여기는 아니죠. 그러면 여기는 파일을 다 가져와야 될 겁니다. 지금은 현재는 하나씩만 들어가게 코딩을 해 놓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파일 개수를 저는 한 개로 바꿔놨어요. 실수로 나중에 확장할 거라서. 이렇게 해서 오게 되면 여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요 폴더 이름이 우리 임포트를 했었죠. 요거예요. 컨피그에서 설정해 놓은 거. 요거 업로드 파일 디렉토리 얘죠. 그러면 요거를 갖다 쓰면 될 겁니다. 컨트롤 C 해서 os. 타겟 디렉토리라고 해볼까요? 타겟덜는 os.pass.join. 이거 문자열 결합하는 거로 하면 좀 불안하죠. 업로드 파일, 요거 OS 패키지를 쓰는 게 안전합니다.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하면 타겟 디렉토리가 나오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디렉토리를 문자열로 만들어 주겠죠.
그럼 타겟 디렉토리 가서 오디오 파일을 다 읽어오면 되겠죠. 오디오 파일스 여기 있는 거 얘죠. 얘를 읽어올 때 얘는 디렉토리니까 해당 폴더 밑에 있는 모든 파일을 긁어올 때는 어떻게 하죠? os.list 디렉토리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타겟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들의 목록을 가져와. 그럼 문자열로 가져온 다음에 얘 리스트에 담겨요. 여기 커닝 페이퍼 보면 리턴 값이 리스트죠. 리스트 안에는 스트링이 담겨 있고, 자 이렇게 오는 거죠. 타겟 디렉토리 찾는 거죠. 업로드된 음성 파일 가져오기. 이렇게 뭐 길게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그 아키텍처 구조로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설계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바꿀 수는 없어. 바꾸는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서버 그 뭐죠? 시스템 설계라고 하죠. 시스템 설계를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한 다음에 코드를 바꿔주시면 뭐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많은 길을 와버렸기 때문에 이거 다 리팩토리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죠. 근데 가져왔는데 무슨 서버 에러가 있을 수도 있어. 저장에 업로드가 성공을 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저장이 안 됐을 수도 있죠. 파일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일단 또 에러 처리를 안전하게 한번 해주는 게 더 좋죠. 만약에 랭스에 얘는 리스트니까 오디오 파일이 0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또 return JSONify 하겠습니다. 컨트롤 C에서 여기다 갖다 붙일게요. 네, 스테이터스는 또 페일이죠. 페일인데 컨텐츠는 처리할 파일 아까 썼던 거죠. 잘못 처리할 파일이 네요 우유 서버에 이렇게 써주네. 이렇게 써줄까? 네,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 됐죠. 여기서 실제로 인공지능 ASR을 수행하는 게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를 하면 돼요? 부어문 돌면 될 겁니다. 만약에 파일이 하나라면 한 번만 포문 한 번만 돌 테고, 여기에 파일이 여러 개 저장돼 있다면 업로드에 얘가 예를 들어서 요 아이디가 요거예요. 근데 요게 여러 개가 저장돼 있다면 해당되는 횟수만큼 포문을 돌겠죠. 그럼 우리 인덱스가 필요할 거죠. 인덱스 하고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이 있어야 되죠. 오디오 이니멀레이스 쓰면 되겠죠. 인덱스 값을 가져야 되니까 오디오 파일스의 목록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로 ASR 프로세싱을 하면 되겠죠. 쭉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인퍼런스 이렇게 뭐 휘스퍼 모델에 뭐 예를 들어서 인퍼런스다. 그 다음에 여기 오디오 파일을 넣어주면 되죠. 오디오를 넣어주면 얘가 뭐가 리턴 되는 거예요? 텍스트가 리턴 될 거 아니에요. 텍스트를 좀 유식한 말로 트랜스크립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사했다. 음성을 듣고 글로 썼다를 한자어로 전사한다고 그래요. 전사. 이렇게 전사. 싸우는 전사, 뭐 전쟁터에서 죽는 전사, 그런 전사 말고 글로 옮겨 쓴 거, 음성을 글로 옮겨 쓴 걸 전사라고 불러요. 트랜스크립트 해서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리절트 딕에 어떤 식으로 키값으로 저는 문자열로 주고 싶어요. 0번 문자열로 id 인덱스 값 주고 여기에 트랜스크립트 얘를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딕셔너리로 다 얘가 만약에 0번의 트랜스크립트
1번에 트랜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겠죠. 그러면 받는 데에서는 여기서는 얘를 받아가지고 여기 석세스 했을 때 0은 첫 번째 간 음성 파일에 대한 트랜스크립트구나. 여기 1이면 두 번째 간 트랜스크립트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다가 쭉쭉 달아준 어딘가의 결과를 첫 번째 파일에 트랜스크립트입니다. 두 번째 파일에 트랜스크립트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도 포문이 있을 테니까 돌면서 해주면 되죠. 자, 근데 요거는 지금 없죠. 그래서 일단 여기다 그냥 임의의 문자열로 테스트 오픈 AI 위스퍼에서 처리한 문자열 결과 이렇게 담아볼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내기 전에 여기서 한번 간단하게 출력을 해볼까요? 프린트 그 다음에 리절트 딕 여기 어디서 출력하는지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리절트 딕 이렇게 해서 출력한 다음에 리턴 하면 되죠. 리턴 할 때는 JSONify 한 다음에 딕셔너리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린 딕셔너리를 이미 만들었죠. 리절트 딕을 여기다 넣어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받을 때는 JSON을 잘 받으면 에러가 없이 잘 도착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console.log에 이 리절트를 찍어보면 되겠죠. 요게 이 리절트 딕이 여기서 볼 때는 리절트를 받는 거죠. 얘가 잘 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죠? 얘는 껍데기죠. 여기 우리는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왔다 갔다 하는지만 잘 되는 것만 보면 되니까. 오타가 있어서 서버가 죽었었네요. 다시 실행시켜 볼까요? 새로 고침한 다음에 분석 파일 하나 넣고 보내기 서버 전송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왔죠? 결과가 왔어요. 딱 보니까 0번째에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0 인덱스를 가지고 오픈 휘스퍼에서 처리한 결과 오타가 있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 유튜버처럼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못 해려가지고 치면서 하다 보니까. 네, 요게 나왔죠? 여기에서 요거는 뭐예요? 여기서 찍은 거죠? 그럼 요거를 뭘 해주면 돼요? 붙여주면 되겠죠? 어디에? 얘 잘 왔으니까 얘들 다 사라지게 하고 결과창을 보여주면 되겠죠? 요거를 미리 보여주는 게 낫나? 이거는 어떻게 할까? 처리 중입니다. 여기서 그냥 보여주는 것도 나을 것 같은데요. 아까 리절트 에어리어 있잖아요. 여기 텍스트에서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얘를 먼저 나타나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 나타난 다음에 그죠? 리절트 에어리어 여기서 그냥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보내기 전에 여기서 그냥 해봅시다. 달러에 문자열로 샵 치고 컨트롤 V 어이구 리절트 에어리어가 요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attr 히든이라는 속성이 혹시 있으면 이거 해제해 false로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내면서 요 결과창 나타나면서 유저 아이디 제가 이거 테스트 하기가 좀 요게 미리 나타나게 하도록 하려고 그런 거예요. 새로 고침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
다시 보내볼게요. 전송하게 하면 여기 나타나겠죠. 전송하게 하면 이렇게 결과가 왔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다 왔으니까 요거는 저거를 없애줘야 되겠죠. 요거는 없애줘야 되죠. 서버 처리 결과가 끝나서 내가 받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잘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일단은 프로세스 영역을 감춰야 될 거예요. 피바 에어리어 프로세스 컨트롤 C. 그다음에 얘를 잡아야 되겠죠. 성공했으면 달러에 문자열로 샵 아이디니까 붙이고 .attr 이거에 혹시 attr 애트리뷰트 중에 속성 중에 히든이 있거든. 뭐하라? 야 이제 다 끝났으니까 히든 true야. 숨는 거 true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요거를 지워버릴 겁니다. 딥러닝 작업이 딥러닝 작업이 끝나면 결과가 여기에 출력됩니다.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죠, 요거. 네, 요 글자. 얘를 좀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요게 아이디로 텍스트 에어리어 레이블이라는 값으로 갖고 있죠. 그럼 얘 잡은 다음에 얘 없애버리는 건 더 쉬워요. 그 다음에 달러 샵 한 다음에 얘를 잡는 거죠.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얘 없애버리려면 점 리무브 예, 리무브가 있습니다. 그 실행하면 얘는 숨고 얘는 사라질 거예요. 글자는 사라질 거예요. 잘 되나요?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다시 새로 고침한 다음에 열기 전송하기 네 처리 얘 사라졌죠. 좀 전에 한 거 숨겼죠. 서버 처리 결과입니다 한 다음에 여기 뭐 지저분하게 여기에 나타날 겁니다 라고 예고했던 게 사라졌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쓰면 되죠. 쓰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죠. 어디다 쓸 거냐면 요 텍스트 에어리어에 쓸 거죠. 여기 텍스트 에어리어 여기 요 글 상자를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불러요. 태그 이름이에요. 그럼 얘를 잡으면 되죠. 아이디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컨트롤 C 한 다음에 잡으면 되죠. 문자열로 잡아야 되는데 아이디니까 아이디는 샵이라 그랬죠. 샵 컨트롤 V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점 찍고 밸류 값을 넣고 싶으면 벨이라는 거를 쓰면 되는데 여기에 뭘 쓰면 돼요? 요 리절트에 0번째 거를 하면 되죠. 우리는 하나만 지금 처리할 거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 개라면 얘를 어펜드 하면서 계속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거 거기까지 하면 우리 겁나게 막 짜증 나겠죠. 니네들 겁나게 짜증 날 거 아니야. 교수님 복잡한 거는 단순한 걸 완성한 다음에 차근차근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요게 있으니까 요게 0번째에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0번째 인덱싱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 리절트를 받아왔으니까 여기에 문자열로 0번째를 가져왔을 겁니다. 제가 왜냐면 리턴할 때 여기 문자열로 만들어서 보냈으니까요. 0번째 값을 그냥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되겠네요. 얘를 붙여주면 되겠죠.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새 작업을 시작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새 작업을 어디 있었지?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새로운 파일 처리 얘를 나타나게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얘를 나타나지 않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한번 잘 되나 볼게요. 다시 새로 고침한 다음에 선택된 파일 한 번 더 유사시 이게 북한이 참 골치 아프죠. 전송하기 업로드하고 요게 여기 붙었죠. 서버 처리 결과입니다. 이렇게 딱 겁나 좋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면은 요거로 가는 게 좀 애매하니까 여기다 그냥 명시적으로 써주면 되죠. 달러 해서 샵
우리는 요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앞쪽에 만들었는데 숨겨놨던 거. 예, 새로운 파일 처리. 얘가 아이디가 new task 버튼 이렇게 했나요? 컨트롤 C 눌러서 아이디니까 샵으로 잡으면 되죠. 샵 컨트롤 V 한 다음에 점 혹시 attr 애트리뷰트 중에 속성 중에 히든이라는 게 있거든. 히든을 뭘로 만들어라? false. 히든이 false면 뭐죠? 히든이 숨는 거죠? 숨는 게 false니까 나타나는 거죠. 자, 이거 좀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문자 처리의 결과. 히스퍼에서 뭐 꼰대 교수님 최고 최고. 이걸로 바꿔볼까요? 잘 되는지 확인하려고 문자로 좀 바꿔본 거예요. 이거 좀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한 다음에 그러니까 파일 시야가 개입한다. 확인. 보내볼게요. 전송하기. 업로드하고 끝나면 그냥 순식간에 서버 처리가 끝났죠. 서버 처리 결과는 여기 꼰대 교수님 최고 이렇게 나온 거죠. 이거 새로운 파일 처리 누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요. 그럼 새로운 파일을 클릭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등록해주면 되죠. 등록을 어디서 해주면 돼요? 요게 다큐먼트가 레디 됐을 때 하는 일들을 써준 거죠. 여기 어딘가에 써주면 될 거예요. 여기 하는 일들을 계속 써둘 건데 여기 위치를 잘 보세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하나인 거죠. 서브밋 버튼이 클릭되면 이거를 하고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새로운 파일 처리를 클릭했을 경우 여기다 등록을 해주면 되죠. 경우에 처리. 원래는 이거 다 지워버려야 되죠. 나중에는 네, 개발 과정이니까 달러 한 다음에 파일의 아이디가 뭐였죠? 요거였죠. new task 버튼 컨트롤 C 해서 얘를 잡으면 되죠. 잡아. 얘는 아이디는 클래스는 점 아이디는 샵이니까 이름 써주고 잡았어요. HTML에서 잡아온 거죠. 잡아온 다음에 on 만약에 클릭했을 경우에 뭘 해라? 일을 해라 라는 거죠. 일은 뭐죠? 펑션이죠. 펑션인데 주는 값은 없고 일만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로케이션 점에서 릴로드 이렇게 하면 새로 고침이 돼요.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고 로케이션 href 해도 되고 얘는 릴로드 하면 얘는 그겁니다. 새로 고침. 자, 이렇게 되면은 얘를 클릭하면 새로 고침이 되겠죠. 얘는 클릭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새로 고침을 해서 받아와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선택해서 개입한다. 전송하기. 여기 올라왔고 계속 쌓이고 있죠. 이거 나중에는 다 지우는 코드를 작성할 겁니다. 서버 용량이 폭발하겠죠. 사용자가 많으면. 클릭하면 새로 고치면 되겠죠. 이렇게 다시. 그리고 여기 화면 초기화도 등록을 안 해놨죠. 서버 전송하긴 해놨는데 얘 안 해놨으니까 얘도 등록을 여기서 해주지 뭐. 그리고 여기다가 화면 이름이 뭐였죠? 화면 초기화가? 화면 초기화 버튼이죠. 화면 초기화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의 처리. 얘는 똑같겠죠. 이거 복사해서 써도 되겠네.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대신에 ID 값이 요거죠. 클리어 컨텐츠 버튼 컨트롤 C 컨트롤 V 했으면 얘도 뭐 릴로드 하는 똑같은 코드죠. 얘 새로 고침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완성됐죠. 그러면 뭐 이렇게 중간에 뭐 파일을 첨부하다가 뭐 요 상태에서 그냥 화면 초기화를 해버려도 되는 거죠. 끝난 다음에 화면 초기화를 해버려도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잘 되나 볼까요? 최종. 자, 이렇게 하고 뭐 러시아가 개입한다. 서버 전송 슉 한 다음에 결과를 여기 붙이고, 아 여기 너무 붙어 있네요. 아 이 또 걸리네. 이거 좀 마진을 줄까요? 새로운 파일 처리. 아 얘가 여러분들이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제가 그냥 여러 줄에 걸쳐서 쓸게요. 마진을 위아래 마진을 줄까요? M 마진인데 Y축 위아래에 대해서 한 3만큼 줘볼까요? 아 원래 이런 건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그죠? 좀 이쁘게 하려고 이왕 하는 거. 좀 파일 사이즈 작은 거로 해볼까요? 빨리 끝나게. 전소하기. 아 새로운 파일 처리. 오 왔어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되죠 이제? 남은 거? 여기 비해서 여기서 인공지능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ASR 프로세싱을 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냥 넣었죠. 여기만 코딩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뭘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거 있잖아요. 요거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을 했죠. 이제 서비스가 눈앞에 와 있는 거죠. 실제 파인 튜닝 하는 작업들은 훨씬 더 길죠. 파인 튜닝 하는 거는 거의 뭐 22강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디플로이먼트에 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디플로이먼트 하기 위해서도 챕터 2, 1, 2, 3, 4를 해온 거죠. 4만 해도 지금 9개 강좌, 지금 이게 올라가면 아마 10번째 강좌가 될 건데, 10번째 강좌까지 한 거죠. 왜 이거 한 거예요? 우리 만들어 놓은 여기 있죠. 피스포 모델 여러분들은 지금 없을 건데, 이따가 제가 올려놓을 건데, 요 모델에 그걸 카피해 오면 되겠죠. 카피해 온 거를 가지고 딥러닝 돌린 결과값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 무식하게 써주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 값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좀 시간이 길어져서 여러분들도 쉴 시간이 필요하죠. 저도 거의 1시간 넘게 꼰대짓을 하면서 샤샥 하면서 샤샥도 몇 번 못했어. 아, 이번에 서버 작업하느라고. 자, 그래서 요거 하는 거는 다음 동영상에 이어서 할 테니까 계속 이어서 오세요. 코딩 여기까지 해오신 다음에 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